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족으로 단정하시면서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김정은이 직접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 불가 선언을 하게 된 건데요. 또 1월 10일에는 대한민국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것이다.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자, 조선중앙TV의 그 보도 영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교착되었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말 좀 심하네.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족으로 단정하시면서 족속이요? 뉴스에서 저렇게 막말을.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원래 겁 많은 강아지가 짖거든요. 자, 이 영상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요. 통일 불가 발언에서부터 남조선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뱉어낸 겁니다. 네,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이 새해가 되면 신년사로서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이토록 강경하면서도 그 심각한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지, 사실은 이 발표가 있을 때요, 해외에 있던 여러 친구들 혹은 사람들에게서, 친척들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었어요. 곧 전쟁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속내가 무엇인지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뒷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겠습니까? 아니요. 전쟁과 싸움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정말 찌질한 것이 이제 소위 아가리 파이터들이거든요. 말로 하는. 전쟁은 정말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용히 있다가 한 방 치는 게 전쟁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로남불이죠. 솔직히 우리가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우리가 뭐 핵 개발하라고 했어요? 핵 포기하라. 그럼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또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뭐 금강산 뭐 관광 개발 또는 뭐 개성공단 얼마나 우리가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럼요. 우린 잘못 없어요. 지금 가해자가 지금 방귀를 뀌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모든 상황이 안 제대로 굴러가니까 책임을 다 피해자인 우리한테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죠. 맞아요. 김정은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관계를 인식하는 틀 자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70년 동안 뭘 했냐면, 비록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한 사이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하느냐, 그 부분은 애매모호한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다.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랑 전쟁 중인,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잖아요. 네. 전쟁을 잠시 중지한. 그러니까 교전국이다. 그래서 이제 주적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 관계는 일절 다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이제 서로를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체제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합쳐질 한민족이다 라는 것이 양쪽 사이의 룰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합의문에도 나와 있어요.
첫 남북 정상회담인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정신이 바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한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대 국가로서 인정한 게 아니라 체제 대 체제. 그래서 통일은 미완성인 공통의 목표. 이런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이었는데 북한이 이걸 완전히 이번에 깬 거예요. 그 정신을. 그리고 적대적 교전 국가로 북한이 지금처럼 이 남북 관계를 정의하게 된다면 우리를 상대로 핵이나 미사일 쏘는 게 정당해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쏜다는 비난도 스스로가 무색해지지 않게끔 하는 논리를 일종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서 살다 온 한 사람으로서 김정은의 이번 발언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북한에서는 이제 통일이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다 일어났는데 조국 통일만을 실현을 못했다. 그래서 그 유훈을 관철하려고 김정일 또한 이제 그 유훈을 받들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어떻게 보면 남쪽의 기준을 어떻게 좀 맞추려고 하는 방법까지 표출하면서 이 유훈을 관철하자라고 이제 김정일이 이어갔는데 김정은이 이런 발언은 이제 선대들이 지금까지 했던 통일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립니다. 이 김정은의 이 도발 발언들이 처음 시작된 게 2023년 연말 열렸던 그 전원 회의 때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발언들을 한 거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도 요약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거는 김진 기자님께서 준비하셨다면서요. 제가 준비를 했다며요. 좋았어. 자연스러웠어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종민 씨 어떤 회의인지 아세요 혹시? 노동당 전원회의요? 예, 전원회의. 중요한 그러니까 노동당의 전원이 다 참여하는 회의? 놀랍게도 맞아요. 노동당 전원회의는 이 당 중앙위원회가 모여서 북한의 대내외 문제를 정리하고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빙고. 팁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약본을 들고 나오는데 이 요약본도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어떤 것만 보면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대남, 국방, 대외 부문으로 의제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부문을 좀 한번 보시면요. 늘어나는 밀 생산량에 맞게 밀 가공 공장 등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밀 가공 기술 개선 및 제품의 질을 높였다. 라고 이제 스스로의 식량 생산을 늘렸다라는 성과를 약간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남 부분이 문제가 됐던 그 부분입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군사 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박차자라는 내용이 주된 합의 분야입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북한 체제 내에 있는 식량난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전혀 의제가 없고 오히려 무슨 밀 생산 기술을 늘렸다가 라는 뭐 자화자찬성의 포장 얘기만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무슨 밀 생산량이 늘어나서 밀가공 식료품 공장을 북한이 제일 귀한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고 탈북해요. 대한민국에서 막 그 무슨 시위하는데 계란을 딱 불더니 그 위에다 밀가루 쫙 뿌린 거예요.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받는 줄 압니까? 완전 후라이야 저거. 아니 먹는 걸 왜 던져? 이러면서 토마토 던지고 계란 던진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계란 던졌구나. 달걀 던졌어. 근데 거기다 밀가루 탁 던지고 야 저거 튀기면 튀김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저거 튀기면 튀김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충격받는데 완전 지금 가대포장 후라이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아사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북한이. 이게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경이 막혔잖아요. 최근 들어서 5년 이내에 작년에가 제일 아사자가 많이 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5년 동안 합쳤을 때도 제일 많이 났대요. 그럼 지금 김정은 얘기한 거 100% 넘게 했는데 왜 아사자가 나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연초부터 북한이 보면은 1월 5일, 7일 바다에 포 쏘고 그리고 14일 날에는 그 고체 연료 중간거리 미사일 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김정은이 참 초조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그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관심을 받았잖아요. 푸틴을 만나 가지고 세계 중심에서 관심을 받다가 지금 미국 대선 있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다 보니까 지금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맞아, 맞아. 내부에 있는 이런 뭐 안 좋은 그런 여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외부에 적을 만드는 하나의 북한이 오랫동안 써왔던 내부가 혼란할 때 밖에 적을 만들어가지고 내부를 맞아요. 결속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조차 뭔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뭐 쿵짝 뭐 이런 느낌의 쿵짝 뭐 이런 느낌의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지난 5일에 연평도 백령도 근처에 해안포 200여 발을 북한이 쐈거든요. 네. 6일에는 포탄 60여 발을 쏘고 7일에는 90여 발을 쏜 걸로 우리가 봤어요. 네.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장비를 통해서 정찰 자산을 통해서 우리 군이 정확하게 계측을 했어요. 네. 그런데 미스테리한 일, 실컷 쏴대고서 네. 우리 쪽 해안에 김여정이 6일 사격 이후에 조선중앙통신을 위해서 이런 입장을 냅니다.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 네. 라며 실제 포탄 발사는 없었고 포탄을 발사하는 척 발파용 폭약만 터트렸을 뿐이다. 너네 몰랐지? 쏘갔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뻔히 다 봤는데 자, 분명히 이걸 뉴스에서 우리가 접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자, 연평도 주민들 긴급 대피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자, 북한이 하는 이 장난 같은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놀자 그러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하다 물었다.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하였다. 아, 저 수준 낮다. 아우. 폭약 터지는 소리를 보성으로 오판하고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 자,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공개합니다. 언 땅을 파요. 왜? 폭파! 진짜. 북한의 작전에 속았다. 응. 북측 관계자 지금 보고 계시겠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속았네요. 우리가 속았네요.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장난을 해? 이게 장난으로 할 일이에요? 결정적으로 저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 국방부에서 이 포를 쏘는 소리만 듣고서 몇 발을 쐈다라고 우리가 단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까지 파악했냐면 북한이 쏜 포탄의 비행 궤적 자료까지 우리가 다 갖고 있고요. 어떤 게 목표 지점 어디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궤적도 다 알고 있고 사격 전후로 북한이 블러핑으로 방금 봤던 폭격을 터뜨리는 것까지 우린 이미 다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북한이 거짓말을 한 거죠. 정치권이 좀 분열될 법도 한데 이번 북한의 기만에는 우리 정치권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의 추측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200발, 60발, 90발 쏜 개수까지 맞추니까 북한이 내심 좀 당황한 것 같다. 라면서 합참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코미디 같은 이 저급한 선동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니 짭정은 씨 새해 들어서 이제 40이 되셨잖아요. 네? 불호가 아닙니까? 그러기. 근데 왜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정미동무 네.
막 나가다니, 내가 그럴만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2023년은 우리 위대한 북조선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를 했었고, 여름에는 이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에 가서 푸틴 형님과 함께 대화를 했었고, 연말에는 우리 정찰 위성 발사한 데까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많은 일이 있어. 그러네, 동의해주면 안 돼. 이제부터는 저는 그래서 이제 무서울 게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조선이든 미군이든 싸워서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생겼어. 사실 영어 속담에 보면은 짖는 개가 물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열심히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나열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초조함이 있어요. 되게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가장 밀고 있는 게 4대 세습이거든요. 그렇죠. 4대 세습을 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르겠다. 그냥 강하게 나가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체제를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하고 동족한 게 아니다. 이제 끝내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너고 나는 나다. 자,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걸 안 놓치려고. 네. 김정은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만약에 전쟁, 진짜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 일으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린다고, 다 잃어버린다고. 나도 스포츠카 100대 있으면 절대 전쟁 안 해.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삐진 것 같아요, 지금요. 왜냐면 선대 김정일과 김일성 시대 때는 이른바 고려 연방제 통일을 나름대로 추진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국가 2체제예요. 네. 그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위주의 흡수 통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지금 일도 안 풀리고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입이라도 한번 털자. 해가지고 저희 막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삐졌죠? 아니, 많이 오늘 삐졌네. 아니 김정은이가 삐지긴 뭘 삐집니까? 오늘 리마 감독도 오늘 뭐 못한 소리가 없네. 맨날 삐져 있어. 아 진짜 울고. 왜 이렇게 섭섭합니까 이거? 저울증이야.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질 않고 이거 편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고 새해도 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건 그래. 내래 우리 아버지는 여정이하고 싸울 때 내 편만 들어줬는데 말하지. 아버지! 누가 우리 정은이를 울리고 그러네? 누가 울리고 그러네? 진짜 비슷하다. 와, 퀄리티 최고다. 내가 가만히 보아하니까니 이 정은이가 우리 귀한 아들 정은이가 이 리만갑 녹화장에서 이 놀림당하고 괴롭힘당하고 특히 돌직구 동무 조심하라. 코요태 동무, 윤종신 동무도 조심하라. 이 정은이를 계속 놀리고 내가 가만두지 않고 와서 이 리만갑 녹화장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서 아버지! 리만갑 녹화장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서 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지옥에서 살아왔다. 내 지옥에서 살아왔다. 지옥? 그래. 내가 거기 무슨 지옥이 아닌데 왜 지옥에 있다 왔습니까? 어쨌든 그리 돼 있다. 정은이 만나서 반갑다. 내내 오랜만에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네.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와, 재밌다. 듣고 싶다. 듣고 싶다? 그래. 이거 뭐야?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거 뭐야? 이 노래. 싫어. 야, 니도 부르라. 싫어. 북에서 온 여동부터 부르라. 다 부르라. 어머니란 말과 같이 다정하여라. 스승이란 말과 같이 친근하여라.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길을.
기품 절로 나는구만. 보고 싶어서 봐봐. 기품 절로 나는구만. 보고 싶어서 봐봐. 나도 보고 싶었다 하더라. 아, 역대급 부자다 진짜. 야, 역대급 부자야 이거. 개소득을 하라. 용기가 진짜 대단한. 뭐 아마 해외 언론에서 오늘 방송 보시면 아마 인터뷰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투샷은 본 적이 없는 샷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아마 전 세계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데 곧 넷플릭스에서 연락 옵니다. 계약은 네가 하라. 어쨌든 새해 이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이게 적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폭탄 던진 게 뭔가 이제는 좀 또 예전과는 달리 좀 실행하고자 하는 투가 좀 보여요. 자, 새 벽두부터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남 기구들 싹 다 정리하라고 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수행할 일종의 북한 내의 TF팀이 꾸려집니다. 그 TF의 단장은 외무상 최선희 외교실세죠. 최선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 기구가 마련됐다라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TF팀에 누가 참석했는고 이름을 좀 살펴봤더니 다름 아닌 통일전선부의 리선권이 참여를 한 걸로 보도가 됩니다. 평양 정상회담 당시 리선권 북한 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넘어가냐고 면박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념이 없으면 시기가 주인 닮아서 지금 또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매체의 호칭이 특이합니다. 리선권 동지를 비롯한 대남 일꾼들이 참석했다. 이렇게만 표현이 나옵니다. 리선권은요, 통일 전선 부장이에요. 네. 단 한 번도 리선권 대남 일꾼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리선권이 통일 전선 부장에서 무언가 징계를 받고 대남 일꾼 차원으로 격하됐다라는 것을 우리 첩보에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대남 일꾼 리선권이 참여했다라고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선권이 부장으로 있는 이 통일전선부가 뭐 하는 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통일전선부는 대한민국 내부의 첫 번째 역할은 간첩을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 안에 있는 가장 실세의 유명한 과가 직접 침투과. 아, 그래요? 예. 뭐 이름 첩보 역할을 하는 게 대남 첩보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통일전선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일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개성공단 사업 같은 굵직한 남북교류 사업도 통일전선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다? 통일전선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전선부가 점점 축소되거나 아예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선권에 대해서 저렇게 직책조차도 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언급하고 대남 일꾼이라는 게 간부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대남 관련해서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김정은이가 1월 1일부터 대남 기구 정리해라 이랬으니까 이제 이선권이의 명줄, 이선권뿐만 아니라 이선권을 위시한 대남 관계자들이 이제 사실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별자리가 없네. 정확합니다. 통일전선부 리선권 부장이 바로 조평통 위원장 출신입니다. 조평통이 어디냐? 원래는 통전부 산하기구였어요. 그런데 2016년 6월에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이 돼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와 같은 위상에, 같은 격에, 같은 대화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북한 내에서 이 조평통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 조평통에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하지만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이 조평통의 기능이 점점 무력화돼서 지금은 거의 조평통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김정은의 명령으로 통일전선부가 없어지거나 축소된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래서 당연히 조평통은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이 대외 매체에 접속이 안 된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데가 바로 조평통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도 폐쇄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사실은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통전부나 조평통 못지않게 중요한 대남기구를 하나 더 꼽습니다. 바로 저 밑에 있는 바로 저 밑에 있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이렇게 들으면 알 거예요. 아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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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또 하나의 부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했던 제일 유명한 게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 여기 주무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네. 어디서 했겠습니까? 아태위에서 담당을 했었죠. 작년 여름에 현정원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남조선 인사의 방문 의향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검토할 의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아태위는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아마도 아태위에다가 신청을 냈나 봐요. 이 담화는 어디서 나온 거냐? 외무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외무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받은 적도 없다. 이제 뭐냐? 외무성이 하겠다. 이건 뭐냐면 너희와 우리의 관계는 결국 뭐냐? 다른 나라에 관해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방북이 아니라 입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 신설되는 대남 담당 역할을 이 최선희 밑에 외무상 밑에 어떤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무성 밑에 생길 이 대남 기구는 아무래도 막말의 황제 리성건이 이끌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김정은이 대남 기구를 싹 다 정리하라고 한 것은 일종의 기존의 어떤 고착화된 기구에서 이제 대남 간첩이나 대남 사업을 해왔던 것을 판을 싹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남쪽에 기대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이기 동시에 좀 실속 있게 대남 사업을 다시 해봐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소떼방북이나 금관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이상 가족 상봉 같은 거 누구랑 하지? 최선희만 잘 공략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경색됐던 것과 반전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이쪽에 조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구가 뭐 축소되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김정은의 행보는 딱 두 가지일 것이다. 막말과 김주혜의 동행.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년맞이 행사. 실 드시는. 야. 머리 세운 거 봐 이거 완전 주체 머리 세웠네. 이계숙의 인사를 하네, 김정은이. 아이고. 뭐야, 볼에 뽀뽀를 해주는 거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7일 새로 일터 세운 광천 닭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이제 언급을 하네. 존경하는 자제예요. 이제 언급까지 하네. 아유 뭐 특별 요장군이라. 이름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네. 아이고, 저 손주 보더니 저 표정 봐. 아이고, 좋으세요? 아이고. 자제 좀 하세요, 자제. 보드하구만. 잘 키웠습니다. 좋아요. 잘 키웠어.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